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권기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외치면 외칠수록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이 되려면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앞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에서 지방에 있어야만 행복한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만 균형발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안동은 어떻게 준비해야만 지속가능한 도시로 살아남을 것인지 관광과 산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안동은 어떠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지, 민선 8기 안동시정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관광과 산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은 과거 인구가 많을 때는 27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7만 안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2년 현재 16만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동 도심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화의 거리에는 정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빈 가게 임대한다고 나와 있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를 지향하는 도청 신도시가 야심차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정말 우리 안동에 정말 새로운 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오지였습니다. 안동 오려면은 2박 3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도, 고속도로 교통망이 완성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완공이 되어서 서울역까지 1시간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집니다.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은 실제적으로는 안동과 예천의 공항입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안동과 예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만 진정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선 8기의 슬로건은 우리 안동 시민은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안동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으로 이제는 미래천년을 꿈꾸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정주인구 30만 시대를 열고 신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를 확대해서 정제인구 50만을 만들고 안동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하여서 진정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야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중심 도시, 친환경 기업 도시, 창업 창작 도시, 스포츠 도시, 도농복합 도시, 평생 복지 교육 도시를 지향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안동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해지는 이러한 행복한 안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지 않고 현재 이대로 잘 살 수 있으면 절대로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충남의 내포신도시, 전남의 남학신도시, 우리의 도청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동과 예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도청을 가지고 올 때 안동과 예천의 시군민들의 저력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꿈이 이제는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를 해도 결국에서는 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모두가 도청신도시로 다 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재선하고 삼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에서 우리 안동 예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치단체의 명칭입니다. 통합은 명분과 실리의 배분으로 해야 됩니다. 명분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리는 각종 인센티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두 개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명칭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거.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는 과거에 1순위로 태계신도시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지금 물속에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명칭 중에서 하나를 쓰는 겁니다. 안동을 쓸 것인지 예천을 쓸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안동 예천시 이름을 두 개 다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예천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흡수 통합이 되면은 예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주시 풍기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기를 갈 때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풍기 간다고 이야기하지 영주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분당 간다고 이야기하지 성남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정체성은 충분히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두 지자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이미 선진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사의 위치를 그러면 어디에 둘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안동시 청사, 예천군 청사 잘 만들어 놓았어요. 당분간은 이 청사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군민의 행정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주 먼 장기적으로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청사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원과 단체장입니다. 국회의원은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면은 그때 가면은 안동에 한 명, 예천에 한 명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장 군수는 결국은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폐지되는 자치단체장은 구청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를 바꿔야 되느냐면은 행정구를 설치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인구가 50만 명이 돼야 돼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한다고 해서 50만을 만드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으로 바꾸어 주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동, 예천 합쳐서 그리고 신도시 계획 인구 10만이 되면 지금 정량적으로 30만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 및 기초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인구 등가성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건 뭐냐? 국회의원은 하나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시장 구수 자치단체장은 하나가 줄어듭니다. 결국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내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100%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어떻게 극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토론회를 충분히 해야 돼요. 통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시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견이라든가 주민투표의 방식을 이용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은 하지 않는 대로 양시군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느냐?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먼 훗날이 되면은 그때 가서 논의해보자.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통행정구역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 버리면 안동과 예천은 낙동강골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인식을 해야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을 하지 않고 안동과 예천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만 할 수 있다면 통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천에 살고 계시면은 법무행정 보려면은 상주를 가야 됩니다. 세무행정 보려면은 영주를 가야 돼요. 나머지 행정을 보려면 안동을 와야 돼요. 이와 같은 불편한 문제를 도청 신도시의 주민들이 안동과 예천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청을 우리 힘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도 반드시 안동과 예천 군민의 손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지자체는 안동과 예천이 통합하는 걸 모두가 반대할 겁니다. 왜? 성장하면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현재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남무 제2농업단지가 확장되고 있는데 결국은 100만 평 정도의 국가 생명 그린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만 평 조성하고 2차적으로 100만 평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낙동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유치를 해서도 안 되고 유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제는 낙동강 상하류는 진정한 상생협력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첫째가 대마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마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안동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규제 자유특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 특구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향인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마 산업이 안동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대마 관리법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대마를 식품공전에 등재를 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안동형 대마씨를 개발해야 됩니다. 한각 성분은 줄이고 유용한 성분을 올려서 진정한 대마 산업의 메카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35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증 연구 다 해가지고 다 풀려버리면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 가버리면 결국은 안동은 어떻게 됩니까? 연습 장소로만 제공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백신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SK에서 백신 공장을 만들고 또 이 공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백신을 비축하는 국가 백신 은행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은 안동이다 또는 예천이다. 이와 같은 중심에 우리 안동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물산업입니다. 댐이 197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하소연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가다 설정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이 많고 농사 짓는데 농사가 안 된다고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류지역에 댐물을 안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댐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제는 물을 산업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민들에게 보내주어야 돼요. 그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상생협력기금을 받는 것이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댐 때문에 피해만 입었다라고만 하소연했지만 어느 누구도 안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대구와 구미 간에 상수원 다변화 정책 때 대구의 물을 구미에서 가져간다고 할 때도 안동인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안동에서 보내주고 모든 이익들은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이 다 가져가요. 하류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은 댐 상류 지역은 농업용수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또 수돗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50년 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라고 하는 것은 안동 시민을 너무 힘들게 하는 처사다. 그래서 이제는 물산업을 통해서 안동댐, 이마댐을 보물단지로 만들 수 있는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대마산업, 백신산업, 물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출향인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기업치가 활성화되어야만 진정한 안동의 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댐이 피해의 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보물단지입니다. 댐을 관광자원화 시켜야 됩니다. 춘천에 가면은 댐이 호반의 도시입니다. 우리 안동은 댐 2개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애물단지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의식만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춘천은 소양강댐에서 수도권에 상수원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공급해요. 수도권에 공급하는 춘천은 호반의 도시로서 댐이 관광자원화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동댐과 이마댐은 자원화를 못 시켰는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원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안동댐 영락교와 원령교 사이에 상설 수상 공연장을 만들어서 안동을 찾는 사람들이 야간에 체류를 할 수 있게 해서 체류형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안동은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으로 바꿔나가게 됩니다. 밤에 무언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회마을 왔다가 잠시 들렸다가 영덕으로 대구로 다 가버립니다. 경유형 관광으로는 어떠한 혜택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무셔야만 숙박료, 식사료, 술값 모든 것이 안동에 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동댐과 여수로 이 거대한 공간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해서 안동댐에 들어오면은 이거 하나만 봐도 뭔가 흥이 절로 날 수 있는 이러한 대규모 파사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파사드가 될 거다. 돈이 얼마 드느냐? 댐 사면 다 있고 여수로 다 있는 겁니다. 여수로에 이와 같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장면을 밤에 연출하면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그것을 보러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고는 안동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고택 중심의 관광밖에 없어요. 정적인 콘텐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안동을 오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전통문화도시 안동, 경주, 전주. 그런데 왜 경주와 전주는 젊은이들도 관광객이 채워지는가? 왜 우리 안동은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는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경주와 전주는 역동적인 콘텐츠를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수요에 충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모두 눈으로 보는 정적인 콘텐츠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적인 콘텐츠에 동적인 콘텐츠가 부과가 되어야만 진정한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요사이 요트 관광, 베스 낚시 정말 유명한데 안동댐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없어요. 하루빨리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어야죠. 댐이 있으면 댐 위에 요트가 다니고 배가 다니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댐 2개가 갖고 있지만은 유람선 하나 다니지 않아요. 춘천에 가면은 강변에 요트 뜨고 있고 한강에 가도 요트 뜨고 난리가 나는데 왜 안동은 아무것도 없느냐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인프라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 위에다가 이색적인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상호텔을 만든다든지 수상 컨벤션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색적인 숙박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잠을 자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댐에 크루즈를 운행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크루즈 안에 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면 안동댐은 새로운 명소로 태어난다. 정동진은 해맞이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해를 보기 위해서 정동진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에요. 우리 안동도 안동댐이라는 이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호수에서 크루즈를 탈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비행기와 수상버스 등을 만들어서 뭔가 역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하루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령교와 안동댐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이제는 그 신비의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법흥교에서 안동댐 정상까지 빗터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흥교로 딱 진입을 하면은 저기에는 뭔가 이상적인 세계가 있구나. 계속 그쪽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존의 하드웨어에다가 어떠한 콘텐츠를 올려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안동 역사가 폐선이 되었습니다. 옹천역에서부터 운산역까지의 구간 약 40km가 폐선을 됐습니다. 이 폐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동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옹천에서 운산역까지의 철길은 다 뜯어내버렸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빨리 뜯어내는 곳이 유일하게 안동입니다. 중앙선 모든 구간에서 대부분의 폐선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달 만에 다 뜯어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철길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좁고 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철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는가? 철로는 걷어내졌지만 저는 옹천역과 운산역의 구간을 복합 휴양 스포츠 레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국제적인 마라톤 코스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심에서 달려야 됩니다. 매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차량이 통제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안동이 유일하다.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자전거 대회할 수 있고 트레킹 대회할 수 있고 또 모노레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바퀴 달린 모노레일. 여러 가지 즉 기찻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이 스카이 캡슐도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문화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안동역에 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송년동으로 버스 터미널이 옮겨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도심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안동 역사를 그대로 활용해서 버스만 여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또 버스 회사가 또 수지가 안 맞다고 지금 잘 안 오려고 해요. 우리 출향인사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송년동에서 도심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안동 시민들도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기가 편리하고 또 외부의 관광객들도 안동 도심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역 부지에는 결국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소비 구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만들면 관광객이 어떻게 되느냐? 어린이 한 명 오죠. 엄마 아빠 오죠. 제 기준으로 장인 장모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아이가 달라는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야만 우리 관광 거점 도시라도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야외 워터파크, 겨울에는 썰매장,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키즈 테마파크도 만들고 기차를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와 함께 미래 세대가 안동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폐선역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를 달리면서 각각의 폐선역에는 예를 들면 옹천역은 사랑의 불시착, 운산역은 몽실은이 동안하라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역이 또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약간의 콘텐츠만 집어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벤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동역에서 노래가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동역에서를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첫눈이 내리는 이벤트를 대규모로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청춘 남녀들이 첫눈이 내리는 날은 무조건 안동역을 올 수 있게끔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안동에는 진성, 영탁, 영기 이런 히트 가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수들을 위한 상설 트롯 콘서트를 열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동을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안동역에서 진행을 한다면 안동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화동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러한 도로도 연결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량을 만들 때는 이제는 사람과 차가 통과되는 그러한 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교량 자체가 조형물이 되어서 미래 천년 뒤에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이러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는 터널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터널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관광객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고, 특히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안동의 근대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출향 인사들이 안동에 왔을 때 옛날 안동의 소주 공장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는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결국은 마이스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동에는 국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도산 포럼, 인문가치 포럼, 안동을 인문가치 포럼의 전진 기지로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은 도산의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보스 갔을 때는, 다보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느냐? 봉화 산꼭대기에 있어요. 2차선에서 차도 가기 어렵습니다. 기차도 톱니바퀴 타고 가야 돼요. 컨벤션 규모도 안동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호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 정상이 매년 3월이 되면 40명, 50명이 방문해서 다보스 전체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클라우스 슈박 교수가 만들었는데 안동하고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느냐? 많은 시민들이 비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 포럼으로 완전히 우뚝 서버렸습니다. 우리 국제 커뮤니티 센터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할 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 때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농사 지을 농로도 없는데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웬 말이냐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만들 때 마찬가지였죠. 먹고 살기 힘든데 국학진흥원이 웬 말이냐. 그러나 오늘날 안동의 국학진흥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동의 브랜드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세계 인문가치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게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적인 콘텐츠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정말 콘텐츠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려워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젊은이들은 안동 가면은 갓 쓰고 다니는 줄 알아요. 안동 가면은 밥 먹을 때 훈시한 줄 알아요. 겁이 나서 오지 않습니다. 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이러한 환경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계속 훈시만 하면은 젊은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와서 편안하게 와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가 관광객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찍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먹거리, 살거리가 몇 개가 있는지 많은 것이 있지만은 뭔가가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스타일 문화상품, 안동에 왔으면 뭔가 사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현실에 가보면 사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가면은 돌아올 때, 독일 가면 돌아올 때 그 지역의 기중품 특산물 누구든지 사가지고 가요. 과연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동에서 무엇을 사가지고 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사가지고 가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한글, 한지, 안동포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상품으로 스토리를 입혀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동 갔을 때 이 물건 안 사가 오면은 손해본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 물건 사가지고 가면은 우리 집이 행복해진다. 반드시 스토리를 붙여서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대기업이라든가 연수원, 콘도 등을 유치해서 우리가 지가니고 있는 관광자원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청송에 가 있는 대명 콘도의 사장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어요. 안동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도와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송으로 가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대명 콘도가 안동에 왔더라면은 저는 새로운 변화가 됐을 것이라고 해요. 이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땅을 공짜로 주고라도 기업을 유치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과 관광 없이는 나머지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관광 산업이 발전되면 나머지는 농업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됩니다. 도심 공동화도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동에는 축제는 많습니다. 특화된 축제가 없어요. 이제는 봄에는 민속축제, 여름에는 물축제, 가을은 탈춤, 겨울은 얼음, 사계절 완전히 특화된 축제로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묶어줘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실경 뮤지컬에 맥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몇 명 오느냐? 7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000명도 보지 않아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관광객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콘텐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밀양강 아리랑 축제입니다. 밀양강 멀티미디어 오디세이는 7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만 명 오느냐? 2만 명의 관광객이 와요. 왜 우리는 이런 콘텐츠를 못 만드느냐 이거죠.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설 뮤지컬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예술 인재를 키우고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부여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은 날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우면과 임동면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산악레포츠, 휴양단지, 밀원단지 또는 소득작물을 심어서 이것이 다시 보물단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또 고민하는 것이 36사단입니다. 36사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다가 보면은 그게 안 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는 안동 시민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겠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사단의 이러한 공간이 국방부에서도 깊이 있게 인식을 해 주려면은 이러한 메가 트렌드급의 이슈를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만 안동이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54단에는 500명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45만 평 정도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럼 육군사관학교는 생도가 약 1000명 정도 있어요. 오면은 시너지 효과가 크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느냐? 남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육사가 오고 안 오고는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도청 이전할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청 이전할 때 모든 시민들이 그때 김강림이 계시지만은 공약에 못 넣어가지고 세 번째 노력하겠습니다 넣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주장한다고 하도 시민들이 반대해서 넣으면은 나중에 부메랑 맞는다. 그러나 넣어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약에 넣지 않고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도청은 안동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도 꿈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 주안점을 둬야 하느냐? 왜 당위성이 맞느냐? 지역을 옮길 때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는 정체성, 균형성,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이 맞아야 됩니다. 정체성은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은 신흥무관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 누가 만들었냐? 안동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동은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에요. 정체성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느 군도 못 따라합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올 때
평가 기준을 잘 만들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안동으로 오는 겁니다.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슈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모든 공공기관은 이전할 때 평가를 하게 돼요. 이 평가에 부합하게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36사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사 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안동의 그 유휴공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성이 있어야 돼요. 지방소멸 위험지대입니다. 안동은 급속형 축소도시예요. 그리고 경제성 이전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시설 다 있어요. 약간의 건물만 리모델링하면 끝이에요. 모든 군사훈련 시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어떠냐.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 옵니다. 이제는 공항까지 옵니다. 접근성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성, 교육, 의료 인프라는 안동과 예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불가능하지만 싸워보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차선책이 나오는 겁니다. 경상북도에 도청 이전할 때 11개 시군이 냈어요. 떨어진 지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한 개라도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왜? 떨어질 거 알아요. 알지만 요구해서 떨어졌을 때 반대의 급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데 돈이 드느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출향인사 시민들의 에너지만 모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진짜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수임무 재난 대비 교육기관, 재난 체험하는 이런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국경 특수임무, 민간개발 참여 특수부대 경찰 경호 보안업, 즉 민간에서 특수훈련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부 외국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해서 이제는 외국까지 수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인데 국방부가 땅만 빌려주면은 민간이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제대 군인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요. 제대 군인 600명에서 700명이 여기에 취업하고 상주를 합니다. 연간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안동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기관.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면서 정 안 되거든 빌려주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각종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동시가 돈만 많으면 안동 기차역도 사고 삼휴도 사면 되겠죠. 사는 것도 쉽진 않아요.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방부는 국방부 예산으로 철도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만들어야만 안동시는 어차피 안동에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살 필요가 없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이 안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안동 경제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낙동강을 관광자원화해야 됩니다. 김강림 의원님께서 4대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낙동강에 많은 자원을 쏟아서 넣었습니다. 이제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낙동강의 물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수상 레저, 카페, 유람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둘 수 있게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사계절 야생화단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독일에 있는 하이드로테라피입니다. 물테라피입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발로 걷는 길은 많아요. 물속에서 걷는 길이 없어요. 안동 낙동강에 약 10km를 물속에서 걷는 길을 만들면은 이걸 홍보만 잘 하면은 건강과 연결만 시켜준다면은 산에 가지 않고 어르신들 대부분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물은 흘러갑니다. 옆에 도랑만 파서 물만 올려주면 자동으로 흘러가요. 이와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에도 이와 같이 수상의 에코 컴플렉스 만들어서 뭔가 좀 보고 싶은 이러한 낙동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안동의 낙동강도 낙동강 자체가 자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에 유람선 하나 띄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량도 같이 뭔가 이색적인 교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교량은 사람이나 차량이 걷는 튼튼한 구조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조형물, 콘텐츠 제공 기능을 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반드시 해제가 됩니다. 소양강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전체 30%가 축소가 되었어요. 우리 안동은 어떻게 되냐?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권, 정말 법에도 없는 이러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한 거예요. 안동댐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요. 그럼 다른 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마댐은 없어요. 영주댐도 없어요. 안동댐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한꺼번에 다 해제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임야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해도 공익용 산지, 임용용 산지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락 중심지구, 농가밭,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역만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면적의 10몇 프로만 해제를 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윤택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가 보면은 저는 분명히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안동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출향 인사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